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0일이죠.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내마녀의 날이었고요. 생각보다 이제 장이 조금 상승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간은 코스닥을, 웨이는 코스피를 마지막에 많이 매집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기간은 네, 코스피를 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옵션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장이 내일부터 열리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금요일에는 별로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슬슬 좀 움직여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간과 외국인의 그 매매 동향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을 보시면 이제 기간이 마지막으로 많이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어갈지,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를 끌어올릴 것인지. 자, 지금 마지막에 아주 애매하게 네, 상단을 지키면서 마무리를 좀 했는데, 자, 이번 6월 달이죠. 6월 달에 이 코스피가 치고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6월에 결정이 나지 않고 또 똑같이 이제 횡보를 좀 하게 된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이 올 거고, 좀 더 횡보를 하다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올라가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찬가지 오늘 양봉으로 바이오주들이 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위주로 오르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렸고요. 요 상단에서 중턱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 수급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이 네,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매수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되겠네요. 지수 선물은 여전히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나스닥, 다우 거의 부합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계속 이번 주 내내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지겨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채권 수익률도 보시면 미국 10년물이 네, 1.5%로 이제 1.4%까지도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향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네, 증시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듯한 모양입니다. 환율도 뭐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번 다음 주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43,900원 찍고 이제 150원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락을 좀 하다가 중간에 다 말아 올리고 이제 양봉으로 전환을 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시간에는 아까 보니까 좀 내렸죠. 그래서 43,650원으로 뭐 크게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조금 내렸는데요.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일봉상으로는 이제 다행히 43,000원 라인, 요 라인을 이제 찍혔습니다. 그래서 자, 요 라인을 이제 좀 만들면서 뭔가 이제 어깨를 다시 한번 만들 듯한 모양을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이제 45,500원 정도, 아니면 60일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4만원 초반대까지 지지를 계속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 횡보 구간이죠. 이제 횡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만원 후반에서 5만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6월 그 전환 사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환 사채의 향방에 대해서 다들 주목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거래량도 이제 1,000만 주 아래로 떨어지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거래가. 그래서 확실히 관심이 이전보다 떨어진 것 같고요. HMM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런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 해결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해소가 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12에 대한 그 향방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투자자 보시면 기간이 27만 주 매수라고 외국인이 65만 주 매도를 하면서 또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MSCI 이후에 계속해서 이 HMM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한 모습이네요. 다행이고요. 그동안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했던 연기금이 다시 한번 삼으로써 이 HM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매수의 기회가 왔나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네요. 자, 그래서 외국인만 좀 다시 한번 돌아와 준다면 HMM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이 CB가 이 전환사채 모두 전환을 해가지고 산업은행이 좀 차익 실현을 해버린다면 거기에서 주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지켜보라고 하시는 거고, 6월 30일에 이제 그게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볼 거 없이 이제 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HMM. 그래서 보시면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740만 주를 이제 드디어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늘어난 만큼 크게 감소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날 늘어난 만큼은 감소했네요. 네. 그래서 700만 주대로 다시 한번 떨어졌고요. 오늘도 이제 전체 공매도 거래량이 130만 주로 좀 늘긴 했어요. 많이 늘긴 했는데, 이제 공매도 잔고가 서서히 좀 떨어져 준다면 다시 한번 HMM에 대해서 좀 좋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공매도 잔고라는 게 피크를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게 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 상환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조금씩 더 횡보를 하거나 더 하락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공매도가 지도새도 모르게 좀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쇼커버링 하면서 올리면서 좀 이 상환을 했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주가를 최대한 가둬 놓고 그렇게 상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이제는 더 이상 공매도를 쌓지 않고 상환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HMM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호가 하나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늘어난다 그러면 뭐 좀 그렇지만 일단 며칠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 HMM에 대해서 대차 잔고도 좀 감소를 해야 됐을 것 같은데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가 4,220만 주네요. 어제보다 좀 늘었나요? 줄었나요? 뭐 크게 제가 눈에 띄지 않는 거 보니까 크게 그대로네요. 지금은 이 시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여기 나오진 않고요.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쳤다. 그래서 43,000원에 이렇게 43,000 초반에 이렇게 많이 공매도를 쳤고요. 공매도 비율이 14% 정도가 될 만큼 상당히 비중이 컸다라고 보여지고 HMM도 확실히 공매도를 좀 많이 하네요. 공고액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주가가 좀 올랐을 때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매도가 뜨거운 관심을 주다 보니까 HMM에 대해서 여차하면 이제 공매도 공격이 들어왔을 때 참 잡초처럼 10%씩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높아졌을 때는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것이 이 종목도 좀 안전하게 나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하락 이후에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는 모양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65만 주에서 90만 주로 이렇게 매도량을 좀 더 늘렸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12.3%.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이 감소한 건 아니고요. 12%대는 계속 유지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 한번 돌아와 주면서 HMM을 매수를 좀 해줘야 이제 슬슬 올라갈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의미 있는 움직임은 없고요. 연기금이 이제 조금 매수했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은 해운업 이제 청신호 켜졌는데 HMM 민영화에 이제 사는 고심 뭐 이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30일에 이제 사는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29일까지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10일이니까 거래일로 따지면 거의 1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대해서 조금 뭔가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런 소식이 어느 정도 퍼지게 된다면 이미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 움직임에 대해서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이번에 사느니 모두 전환을 해서 매각 대상자를 물색을 한다. 그래서 포스코 이름이 거론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으로 이번에 5만원 다시 한번 탈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겠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안전하게 좀 가보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고 HMM에 대해서 한번 이 팔리겠다. 포스코에 넘길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지금쯤 베팅을 걸어볼 만한 저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어깨 라인에서 지지선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그 베팅을 한번 걸어 보시고 네, 뭐 올라간다면 이제 5만 원 턱까지 넘어갈지 말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더 내려가지고 4만 원 라인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 여차 더도 말고 이제 바로 손절해야죠. 그래서 그때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손절 라인 잡고 좀 들어가시면 뭐 충분히 지금은 걸어볼 만하다.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요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시고 좀 올라가는 말에 타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고점 라인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추가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시더라도 수익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1, 20%는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